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단테 김동준님 모시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의 뭐라 그럴까 대환란 이 상황 대폭락 네, 대폭락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여기에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등등을 좀 편하게,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완성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우리 단테님 모셨습니다. 단테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는 거죠. 현장에 계신 젊은 분들 상황이 지금 몹시 안 좋으신 거죠?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사실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나마 위안이라면은 암호화폐건 전통 그 자산이건 지금 그냥 다 힘든 상황이다라는 네. 게 뭐 이게 위로인가? 어쨌든 뭐 그나마 다 같이 힘들다 뭐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나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의 지난 한 3, 4일 사이에 한 30% 이상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30%한 7거래일 동안 네. 30% 이상 빠졌더라고요. 네, 그 정도 아마 떨어졌고 암호화폐임을 감안하더라도 더군다나 이제 두 개는 대장주인 거를 네. 감안하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나스닥을 생각하더라도 네. 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최근에 약간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지를 네. 살짝 돌아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악재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근본적인 네. 의문을 좀 제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과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릴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태가 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뭐 루나테라 네네. 사건도 있었고, 뭐 그거는 뭐 제가 짧게만 그냥 뭐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어차피 다들 대략은 아실 거라서. 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그 셀시우스 네. 사태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명칭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사태 얘기를 조금 드릴까 싶어요. 네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하면서 근본적인 현물 자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레버리지 거래를 네. 하면서, 그리고 그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와중에 그 중간에 있는, 이건 사실 디파이 업체는 아니고 시파이라고 하는데 예.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중간에서 금융업체다. 뭐 그냥 뭐 투자은행 같은 거라고 하나 보셔도 되고,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저축은행, 네. 그 전통금융으로 치면 저축은행에 가까울 것 같은데, 저축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약간 어거지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셀시우스라는 업체가 약간 저축은행 같은 일종의 업체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근본적으로 그래요. 예, 네. 이더리움을 갖고 온 사람들한테 이 셀시우스가 그걸 담보로 뭐 대출을 해주는데 좀 많이 대출해주고 뭐 네. 이런 개념인 거죠. 마치 맞습니다. 이더리움을 마치 집담보 대출해주듯이. 네, 예. 네, 네. 딱딱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레버리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엄청난 대량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더리움 가격까지도 네.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선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네.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었어요. 2.0인가 네, 2.0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하는 와중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저도 구조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는 있지만, 그 2.0을 할 때 일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코인들을 이제 이더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고 사실은 그 이더리움 내에서 돌아가는 통화는 이제 이더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쨌든 일정량의 이더가 이더리움 2.0이 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더를 일부 예치를 해놔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2.0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일정량의 코인이. 그래서 너희들이 예치를 하면 우리가 이자를 얼마 줄게. 요런 이제 이걸 뭐 일종의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코인을 예치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자랑 네. 원금과 이제 이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요 형태를 이제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네, 재단으로부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2.0 업그레이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더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 스테이킹을 받을 때의 약간의 이제 문제는 아니고 약간의 이슈는 뭐였냐면 너무 짜잘한 단위로 하면은 그런 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짜잘하게 그러니까 우리 뭐 금융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이상만 뭐 맡기세요 뭐 맞습니다. 1억 이상만 맡기세요 뭐 그런 거 되게 예, 많잖아요 예, 금융에서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최소 제한을 32 이더리움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이더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32 이더리움이면 잠깐만요 지금 1,400만 원이네요 지금 네. 1,400만 원이니까 32 이더면은 그래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한 5천만 원쯤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스테이킹 하고 싶은데 나는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원래 그걸 스테이킹을 이제 못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본인들이 이제 스테이킹 하기가 애매하니까 중간에 이거를 약간 크라우드 펀딩처럼 대행하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셀시우스입니까? 그거는 사실 라이도라는 업체인데 뭐 네. 리도라고도 부르고 셀시우스는 그 이따가 그거를 파생으로 하는 업체인 건데 일단은 이거를 일씩 예를 들면 32명만 모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네, 네. 나 혼자서는 1이더 갖고 못하지만 그렇죠. 32이더를 누군가 모아주면 네. 할 수 있겠죠. 그 중개업체가 생겼다 이거죠? 중개업체가 하나 생겼고요. 그 업체가 이제 뭐 라이도 뭐 리도라고도 부르고 라이도라고도 부르던데 뭐 라이도라고 일단 부를게요. 라이도라는 업체가 생겨나서 얘가 중간에서 이더를 받아주고 그 이더를 스테이킹 한 다음에 증표를 줬어요. 네. 너네들이 이거를 이것을 스테이킹 했다는 증표를 네. 줬는데 그 증표가 ST 이더라고 보통 부르고 왜 ST가 붙었냐면 스테이크드 이더라고 해서 일종의 그냥 새로운 코인 하나를 발행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증표가 있는 사람은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을 한 것임. 뭐 일종의 이런 증표를 하나 만든 건데 네. 딱 여기까지만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 CDO가 나오는 거구나. 옛날 그 리만 사태. 그렇죠. 증서로 다 네.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ST 이더를 가만뒀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요거를 파생 상품처럼 이용하기를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ST 이더 자체는 당장은 이게 뭐 어떤 기능도 없는데 약간 그 중간에 다른 금융가 뭐 C파이나 D파이 업체들 그러니까 그냥 코인으로 금융하는 파이낸스하는 업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돼요. 사실 오늘은 C파이냐 D파이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네. 어쨌든 중간에 그런 코인 금융해주는 업체들이 나타나서 어떤 걸 제안을 하냐면 ST 이더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더를 담보 대출해줄게. 이더처럼 우리가 믿고 네.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자를 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겠죠, 뭐. 네네. 네, 네.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ST 이더는 사실은 그냥 증설 1년 뿌리지. 정도 뒤에 이제 이더리움 2.0 2.0 시작될 때 그때부터 유동화가 가능한 건데 네. 비유동적인 건데 네. 왜냐면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맡기면 내가 대출 유동화 해준 거야. 유동화 해줄게. 채권 유동화 해준 거. 근데 똑같아. 네. 이 상품을 주로 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셀시우스고요. 셀시우스. 그리고 이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다른 상품들이랑 다른 게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요건 거의 이더리움이랑 똑같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출해주는 게 ST 이더를 받고 이더를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상 한 1년 뒤에 얼마가 무조건 될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더를 줬어요. 돈을 대출해준 건 아니었고요. 그럼 본인이 이더를 갖고 있었어야 되겠네요. 네네네. 뭐 그렇죠.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사람이고 셀시우스시면은 제가 ST 이더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더를 주면 이더를 줬죠.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또 ST 이더를 또 받겠네. 그렇죠. 뻔하지. 돌리고 네. 또 돌리고 항상 그런 거지. 뭐. 예,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이거 진짜 이더였네. 네. 맡길 수 있으면 진짜 이더였죠. 네네네. 진짜 이더를 주긴 준 거였고. 네. 진짜 이더를 준 건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제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다가 그 이더리움을 나도 2.0 하는데 맡기고 싶다. 왜냐면 2.0 하는데 맡기면 이자를 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공인하는 재단 이자야. 그리고 이더를 이자로 주는 거니까 한 4% 정도 되는 높은 이자고. 연 4%인데
뭐 이제 이걸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낮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 너무 낮거든. 낮은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나의 이더리움 개수를 늘릴 수 있을까? 네.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딜인데 네. 그래서 아까 그 32개를 모아야 되는데 32개를 대행해주는 라이도라는 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거기서 이더를 받고 ST 이더를 받아온 다음에 그 ST 이더를 여기 맡겨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7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그럼 이더를 담보대출 받고 다시 ST, 여기다 맡기고요. 또 ST한테 맡기고 ST 또 받고 또 ST 맡기고. 여기다 받으면 또 이더를 담보대출 해오고 이 짓을 한 3-4번 정도 하면은 이제 이게 통화성수 올리듯이. 네 그냥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은행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자본 준비금, 그래, 이런 게 지분 있는 준비금 거잖아요. 이런 게 있죠. 지분 준비금 있는 거죠. 그거 근데 이런 시파이 업체들의 문제는 뭐냐? 이런 게 투명하게 그렇지. 몰라. 민간 업체. 얘는 블랙박스인 거예요. 네, 이 셀시우스라는 업체는 네. 사실상 블랙박스인데 이 셀시우스가 사실 이 ST 이더를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마치 그냥 대출 플랫폼이에요. 누가 맡기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이더도 직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일단 6월 8일 날 셀시우스가 800억 원의 손실이 있다라는 폭로가 나와요. 얘네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맡긴 거 갖고 결국 얘들도 이걸로 갖고 돈을 돌릴 거 아니에요. 폰지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더를 줄 때 나한테 이더를 주면 너희들한테 엄청난 이자를 줄 거야 해서 땡겨 와서 계속 돌려서 여기서 차익을 먹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많고 이게 땡겨 올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단기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800억 원 손실이 있다. 일단 요게 일단은 좀 헤드라인을 때렸고 근데 6월 8일이고 이게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동시에 좀 엮인 게 뭐 나스닥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CPI 그러니까 6월 8일부터 일단 셀시우스 폭로가 나와서 뭐 그때도 그냥 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도 막 급락하고 코인 가격 더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이더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더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셀시우스라는 곳에 예치한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제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돌려줘. 돌려줘.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셀시우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셀시우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유동화 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 빨리 팔고 네. 비유동적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유동화된 거 다 팔고 이제 막 돌려주다가 네. 갑자기 24시간 전인지 24시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4시간 전에 집을 정지를 했겠지. 네 뻔하지. 이제 우리 네. 당분간 안정성을 위해서 네. 당신들에게 인출 정지합니다. 그게 중앙은행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일종의. 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이거 방만하게 제가 빌려준 거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제가 예치한 거 얘들이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알아.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출 금지를 때렸고요. 이제 인출 금지를 때리니까 약한 고리들에 대한 그렇지. 크립토에 있었던 약한 고리들에 대한 막 걱정들이 그럼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 야 저기 큰 데가 저렇게 됐으면 딴 데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사실 바이낸스도 비트코인은 또 인출 금지를 했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인출 제일 큰 네. 거래소죠. 네, 바이낸스라고 제일 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도 뭐 비트코인 인출 금지를 때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또 누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걱정하는 데 중에 하나가 또 새롭게 나온 루나랑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USDD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트론에서 뭐 루나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이제 뭐 거기도 뭐 1달러 패깅이 깨진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테더라고 해서 네. 요것도 이제 또 얘기하자면 살짝 길어지긴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또 모르실까봐 스테이블 코인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순간에는 좀 안전한 1달러에 준하는 그런 거를 좀 보유하고 싶은데 법정화폐를 여러 거래소 특히나 국제거래소들에서 여러 가지 법정화폐를 동시에 보유하는 건 되게 법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냥 코인을 하나 만들어낸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1달러랑 똑같이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걸 이제 또 USDT라고도 하고 테더라고도 부르고 그게
태초에 있었던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루나보다도 더 오래된 네네. USD보다도 뭐 시점이 알기로는 제가 테더가 제일 먼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도 항상 의문을 제기받거든요. 네. 뭐 의문을 제기받냐면 또 걔네들은 너네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 코인을 발행한 거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 패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테더사는 주장을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100 USDT를 가지고 오면 내가 100달러로 바꿔줄게. 라고 항상 이제 테더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또 얘도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왜냐면 지금 상황이 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게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건 전통 금융시장에서 똑같은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테더사한테도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 근데 테더사는 자신들의 보유 목록을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약간 마지막으로 의심을 받는 거는 뭐냐면은 테더사가 이제 그 오딧이라고 하죠. 감사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계좌 잔고가 이래라고 이렇게 공개를 이제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공개한 비율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미국 채권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음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좀 의심을 받고 있긴 한데 어음이나 아니면 뭐 회사채 네. 약간 회사에 돈 빌려준 것들 이제 위주로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테더라는 이 회사가 이 자산을 회사의 자산을 감사를 한 기관이 케이만에 있는 업체인데 어허. 케이만 제도에 있는 업체인데 어허. 직원이 5명인가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3대 뭐 무슨 뭐 KPMG라 이런 네네. 그 3대 감사하는 그런 어카운팅하는 회계법인 큰 법인들 게 아니고 듣보잡 회계법인을 썼다 이 말씀이죠. 아 그렇죠. 네. 듣보잡 회계법인한테 네. 이렇게 말할 걸. 듣보잡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다 보니까 계속 얘에 대한 의문도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냥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루나로 인해서 시작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많고 특히 그 의심의 한가운데는 그런 금융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뭐 C파이건, D파이건 크립토에서 금융을 하는 업체들이 도대체 뒤에서 사람들이 예치해놓은 자산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은 있었고 네. 근데 거기가 가장 노출도가 많았던 게 이더 쪽이었던 거죠. 예, 예. 거기서 가장 노출도가 높았던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더리움이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더뿐만 아니라 그냥 뭐 크립토고 뭐고 난 다 모르겠어 하면서 비트코인도 팔고 이더리움도 팔고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게 얼마나 더 확대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딱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결국 이게 이제 크립토 자산하고 연결된 웹 3.0의 허점이 공격을 받고 있는 있다. 거고 이제 크게 흔들리는 거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아마 사라질 것이고 한 10년 후에 살아남는 업체들은 진짜 빛을 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초 자산에 너무 근거가 없잖아요. 달러 같은 거는 기초 자산이 미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군사력,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 토지, 국민 이런 것들을 근거한 게 이제 역학관계 기초 자산으로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눈에 바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분명히 있는 건데 얘네들이 눈에 있는 기초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상호간의 신뢰성인데 맞아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게 그 신뢰성이 한번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그냥 송두리째 기초 자산이 녹아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회의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커진 건 또 결국 그 신뢰성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좀 이런 웹3라고 네. 소위 말해서 웹3의 비판론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혹시나 또 그래도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그래도 웹1, 웹2, 웹3를 아주 간단하게만 네.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 시대의 인터넷을 웹1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인터넷을 웹2라고 보통 부르고 한 유튜브까지. 네, 뭐 유튜브까지 예. 포함이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에는 인터넷이 좀 이런 방향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웹3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웹3라는 용어는 약간은 바램도 담겨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웹3가 그러니까 다음 바램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될 거야. 어떤 네. 그런 바램이 좀 들어가 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웹3의 핵심적인 웹 1, 2와의 차이점은 공유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쵸. 거죠. 소유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던 거, 재미로 쓰던 거에서부터 내 생활이 디지털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서로 뭔가 통용하고 상통할 수 있는 뭐 something 일종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디지털 세계. 그렇죠. 우리가 뭐 메타버스고 뭐고 했던 것에서 정말 중추적인 핵심 코어적 정신이 웹 3.0 시대에서 우리는 그냥 같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제가 웹3 자체를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네.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웹3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웹 1, 2와의 차이는 뭐냐면 웹3는 일종의 그 인터넷 시스템을 사람들이 다 같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소유와 분배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체제에 대한. 네, 기존 네. 체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 웹3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나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수정자본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아마 얘기하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고귀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철학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칼 마르크스와 같이 새로운 이제 이런 식으로 미래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소유와 분배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아름다운 그 철학에 따르면 이제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럽게 쓰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철학을 일단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유튜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용자들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렇죠. 좋은 시스템을 깔긴 깔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익의 몫은 대주주와 주주와 그 회사 측이 다 갖고 가는 그렇죠. 거죠. 주주들만 가져가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옛날까지야 이게 디지털화도 안 되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특히 상장사의 경우는 발행도 좀 뭐 그러니까 발행을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소각도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좀 뭐 플렉서블하지 않잖아요. 막 내 맘대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릴 때마다 페이스북 주식을 받는 구조로 만들 수는 없잖아. 사실은 예를 들어 그 우리 단테님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이제 팔로워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으실 거고 네. 뭐 심지어는 뭐 몇만 명이 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글을 한 번 쓸 때마다 페이스북에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여도에 따라서 뭔가 리턴이 되는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예. 그나마 유튜브가 이렇게 뜬 거는 약간의 리턴을 주니까 이게 약간 요거는 웹 2.5?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개념이 있죠. 유튜브는. 네, 그나마. 맞아요. 예. 어쨌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그래서 웹 3.0에 대한 얘기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서 주식을 이렇게 뭐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주고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이거 그냥 다 사실 주식이라는 개념을 저는 디지털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웹 3.0이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모두가 볼 수 있고 누가 뭘 나눠 가졌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크립토,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네, 네. 사실은 되게 흥미롭게 지켜보는 부분이에요. 저는 웹 3.0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주식회사 말고 협동조합이 생각이 났어요. 딱. 근데 협동조합이 어떤 거냐면 썬키스트 이런 회사들이 협동조합이거든요. 농협 좀 네. 개념 좀 이상하지만 농협 협동조합.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한 게 이제 협동조합이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몬드라곤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재밌는데 한번 연구해봐야지 하고 읽었던 첫 번째 책이 그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자마자 이거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몬드라곤이 몬드라곤 되기는 과정에서 두 명의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사장 하나 하고 신부가 하나 나와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사람들 다 영혼을 다 갈아 넣었어. 완전히 다 갈아 넣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없을 때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가혹한 희생이 아니냐. 근데 주주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이득을 얻으니까 그 탐욕의 근거에서라도 헌신을 하잖아요. 자기를 갈아넣는데 리턴이 있으니까. 근데 웹 3.0이 보니까 근데 약간 협동조합 개념은 아닌데 약간 그 사이에 어딘가 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아마 그 아까 이더리움 재단 얘기했지만 아마 이더리움을 만드신 분들은 아마 지금 자기를 갈아넣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맞아요. 비탈리 부테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갈아넣고 있을 것 같... 있죠.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완전 맞고 뭐 근데 이제 창업자들이 많이 가져가기는 하고 네. 사실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특히나 요즘에 이제 웹 3.0이 거의 뭐 테라노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미국 벤처 캐피탈리스트 중에 테라노스가 그 진단 키트. 진단 키트. 예. 테라노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좀 가격한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기다. 실리콘밸리의 사기극의 정점이 테라노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 실리콘밸리의 사기극의 정점은 웹 3.0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있을 정도로 네네. 미국에서도 되게 좀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창업자들이 현금화하는 게 너무 쉬워. 웹 3.0 프로젝트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회사를 만약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처음에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적자인 경우도 많고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부 자금 조달이 외부 필요하죠. 자금을 계속 조달을 하죠. 근데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실 창업자가 돈을 별로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월급은 받는데 지분이 계속 희석되면서 네, 지분은 희석되고 근데 현금은 당장 없어. 나는 갈아 넣어서 회사는 크고 있는데 나의 몫은 점점 줄어들어. 네, 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그래도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영속 가능한 비즈니스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IPO라는 상장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심사 대충 하지 않거든요. 절대 상장에서. 어렵죠. 네, 그 아름다운 시장을 잘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상장 이제 심사를 거치고 결국 상장을 하게 돼요. 이제 보통 창업자들은 그 즈음부터 그렇죠. 현금화를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게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뭐랄까 라이프 사이클이라면 크립토의 라이프 사이클, 웹3 쪽의 프로젝트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선상장, 그러니까 후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선 개발, 후 상장인데 웹3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코인들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백서라는 걸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네. 뭐 화이트 페이퍼라는 이 백서를 쓰는데 이 백서라는 게 스타트업으로 비유를 하면은 약간 그 IR 자료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미래에 뭘 하겠다. 네, 사업 계획서 같은 거예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현실 금융으로 비유하면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화이트 페이퍼라는 이름으로 쓰고 미래에 우리가 뭐 할 거야 라고만 쓰고 선 상장을 해버려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런 계획서만 가지고 상장을 해도 팀이 좋은 팀이면 돈이 막 붙어. 돈이 막 붙어. 그래서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근데 거래소에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라든가 뭐 많은 거래소들이 있겠죠. 그런 거래소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캐시아웃이 가능하네. 최대 주주들이 파운더들이 이거를 창업한 사람들이 캐시아웃이 바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루나도 그렇게 했다는 설이 약간 있는데. 뭐 루나에 대해서도 중간에 뭐 캐시아웃을 했다 아니면은 뭐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니까 뭐 차이를 통해서 뭐 중간에 또 돈을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그건 심각한 행위인데. 그렇죠. 네. 그것들은 뭐 저도 뭐 소문들은 막 이렇게 들었는데 뭐 일단 그 썰이 되게 많은 거는 맞고요. 뭐 제가 막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신은 없지만 이미 이런 모럴 해저드가 뭐 루나를 떠나서 너무 많이 시장에 만연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럴 해저드의 원인은 이런 코인들이 이제 기존의 금융들과 다르게 기존의 어떤 법인들과는 다르게 규제 관할 외에 있었다 보니까 막 이사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 코인을 이 코인으로 바꾸고 뭐 너무나 복잡하게 막 돌리고 근데 캐시아웃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현금을 먼저 받아.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네. 관리가 사실은 뭐 애들 장난 놀듯이 부루마블 하듯이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우리 회사 하나 차리자 해가지고 그쵸, 똥까똥까 그쵸.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럼 한번 돈 한번 찾아봐 이렇게 했는데 찾아지네 신기하네 하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규제의 틀 안에 소위 말하는 센트럴한 그 중앙에 그런 거 없이 자기들끼리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완전히 근데 그걸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 웹 3.0을 꿈꾸는 사람은 그걸 선의롭게 해서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참여함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몇몇 사람 그런 게 아니고 또 탐욕, 인간의 본성인 탐욕이 나오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싶어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도 생각해 보면은 네. 처음에 생각했던 칼 마르크스의 생각은 되게 아름다웠을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의 생각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네. 정작 그거를 이용했던 사람들 뭐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네. 그걸 아름답게 쓰고 있지 않잖아요. 네. 전혀. 네. 그러니까 되게 악되게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전 사상 자체는 뭐 아름다웠을지언정 이 크립토나 웹3의 이 사상은 아름다웠을지언정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네. 좀 건전하게 쓰고 있지 않고 그런 건전하게 쓰고 있지 않은 그런 뭐 각종 웹3 프로젝트 아니면 자신들이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방만하게 운영한 그런 뭐 CFI나 DeFi 그 크립토 금융 기업들 금융 뭐 기업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금융 그러니까 프로젝트들 이런들이 그게 결국은 아름다운 인간의 이상과 인간의 현존하는 욕망과의 부딪힘 속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야. 자꾸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나 정말 건전하게 정말 착한 애였어. 근데 얘 주머니에 갑자기 평생 못 얻었던 돈이 쏙 들어가. 인간성이 변하죠. 인간성이 변하죠. 인간성이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회의론들이 많이 나오고 요게 이제 회의론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회의론의 한 축은 뭐냐면 실제로 누가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거래하는 거 말고 도대체 누가 쓰냐 이거. 이걸로 어떻게 현물로 바꾼다던가 실제 그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나 사리 문거가 가장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캐시를 제너레이션 하냐. 예를 들면 농장에서는 농장 뭐가 나오고 옥수수든 콩이든 주는데 뭐 아니면 뭐 땅이 있어 땅은 뭐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가능한데 도대체 너는 도대체 뭐가 나오냐 이제 이런 거를 가장 사람들이 이제 태클을 걸고 또 실제로 사용처가 용처가 없다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비판론들이에요. 저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네요 순서가. 웹 3.0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코인을 만들려면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인을 만들었어야 되네. 근데 순서가 잘못됐네. 코인을 만들고 생태계. 코인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니까는 욕망이 들어서면서 이건 뒤집어 엎어지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걸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없으면은 안 상장을 받아줘야지. 하자마자 시장에서 외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줬던 거는 뭐 일단은 유동성도 너무 풍부했었고 유동성 일단 너무 풍부하니까 돈이 뭐 갈 데가 없고 막 뭐 이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나스닥에 수익이 안 나고 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른 것과 비슷하게 코인도 그냥 미래의 청사진만을 제시한 걸에 그냥 돈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뭐 내가 프로젝트 만들고 대충 해도 그냥 돈이 몰리네. 또 프로젝트 만들어. 또 만들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회의론 어떻게 보면 전 초기의 닷컴 버블과 좀 비슷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향성이 너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시작할 때 ICO라고 하죠. ICO 비슷하죠. ICO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어디서 얼마만큼에 쓸 수 있고 그럼 이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총 규모 안에서 순자산 규모 안에서 코인을 발행할게요. 블록 그게 무슨 뭐를 타든지 간에 그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할게요 하면 요게 고안에서 해서 고객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 사회 커지듯이 사회가 커지면서 총 자본의 양이 늘어나듯이 유동성의 양이 늘어나듯이 그렇게 했으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참가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이게 되는데 금융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거가 되네요. 요즘도 지금 주식도 그렇잖아요. 금융이 실체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실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금융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금리를 올리자마자 갑자기 맞아 우리가 실체가 중요하지 이런 인식을 하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면서 지금 난리가 것처럼 돈이 흔하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돈이 흔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뭐 2020년, 21년 뭐 돈이 좀 흔했던 시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더 붐이 있었고 뭐 1차 붐은 뭐 17년, 18년 뭐 이쯤에 17년쯤에 이제 1차 붐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2차 붐은 이제 그렇게
지금 또 그리고 이제 매크로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올리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또 역풍을 이제 맞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그동안엔 돈이 들어오던 시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긴축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론이 또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그냥 업에 대한 회의론 자체가 많이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뭐 그냥 헤지 펀드 매니저들만 대표적으로 얘기해도 뭐 폴 트더 존스나 뭐 스탠리 드러켄밀러, 레이 달리오도 여전히 뭐 그러니까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배분 중에 하나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도 그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바꾼 건데 제가 일단 눈치를 보니까 아직 그들도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웹3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들에서 그 웹3 프로젝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는 오픈소스 기반이다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웹3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들과 다르게 거의 다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러니까 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거의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칙도 다 오픈소스인 거죠. 규칙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공개하는 거고 다 오픈소스다 보니까 특히나 이 개발적인 부분에서는 오픈소스가 더 좋은 개발자를 불러 모으기가 너무 쉽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네 그러면은 아무나 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의 제기를 하면서 야 너네 코드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여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거를 우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한 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런 방법 자체가 사람들의 지지를 장기적으로 얻어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그 사람들한테 리워드를 주고 뭐 에어비앤비에서 누구에게 집을 빌려주면 리워드를 주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모두가 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웹3를 좋아하는 VC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웹3가 성공하려면 누가 돈을 벌어야 되네요. 한 축에서. 그렇죠. 한 축에서 뭔가 벌어야 그리고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완전히 아름다운 성공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뭔가 약간은 애매한 정도긴 그러니까 지금은 해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욕망의 집합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성공의 기미가 보이는 일부 NFT 프로젝트들이 있고 또 일부 P2E 게임들 물론 지금 뭐 성공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부 뭐 플레이 투 언 게임들은 조금 약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임들이 존재하긴 해요. 혹은 뭐 디파이도 금융이긴 한데 뭐 디파이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탈중앙 금융, 탈중앙화 금융인데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는 봐요. 왜냐면 예치 자금도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뭐 지금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많이 증가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뭐 결국에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기술이 과연 우리 세상을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근데 사실은 바꿀 것처럼 나왔다가 사라진 기술들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거는 2000년대 초에 팜이라는 업체가 사실 만들었었고 PDA PDA라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냥 그거를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거고 그리고 뭐 AR이나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이것도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애플이 등장을 안 하고 있고 뭐 애플 뭐 그걸 만든다는 지금 루머나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IoT라고 해서 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진짜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도 칩이 붙어갖고 내 말을 알아듣고 그런 목소리를 변형시켜줄 수도 있고 마이크가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의자도 것들이, 뭐가 칩이 붙어있고 의자도 칩이 있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가구에 다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인터넷도 사실은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술이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내가 이걸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웹3 나왔을 때랑 약간 결론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우리는 좀 간사하게
간사하게 계속 얘들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더리움 지갑 주소 개수. 그러니까 꼭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코인들을 지갑 주소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입문하기 위해서는 이 지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지갑 주소 개수가 저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건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보는 거랑 비슷한데, 각각 서비스의 활성 사용자 개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계속 트래킹을 네.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되는가. 뭐 아까 디파이나 시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TVL이라고 해서 얼마나 자금을 맡겼느냐. 네. 얘네들의 자산이 예치한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제가 보기에도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저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부 자산은 뭐 크립토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여전히 계속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기는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서 그 오픈 소스 관련해서 이 웹 3.0의 개방성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고치고 올려 나간다라는 네. 개념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꽤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요즘의 현실적인 얘기로 보면 안드로이드 진영은 좀 개방형 진영이잖아요. 애플 iOS는 폐쇄형 진영이고, 폐쇄형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주관하고 주체가 되어서 이건 중앙 집중화되어서 자기가 끌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사람들을 붙이는 거고. 맞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약간 좀 열려 있잖아요. 개방형이죠. 예, 여러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최근 2년간 안드로이드 지금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초토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팹리스 업체로 등극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야, 안드로이드 너희들 살려면 구글,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 퀄컴 이런 데서 연합 전선을 해야 돼. 너희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 큰일 났어. 앞으로 한 2, 3년간은 노트북 시장으로 밀리겠는 걸?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오픈 소스가 사실 IBM 진영이 오픈 소스로 그동안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을 그 1990년대 완전히 말살시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했다가 얘네가 지금 부활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올라온 거잖아요. 시소 게임처럼.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냥 편하게 일단은 이거는 잠깐만, 제가 질문을 약간 그러니까 질문이 네.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대결에 대한 질문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픈 소스 자체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중앙 집중화된 애플이 지금 역전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안드로이드를. 그러면 어디선가 중앙 집중화된 회사들이 계속 그런 시도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가 계속 강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근거나 이유나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너무 좋고요. 네.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일단 헛소리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 IBM 이때는 오픈 소스라기보다는 개방형으로 IBM PC들이 나온 거긴 하죠. 그러니까 네. IBM PC들이 코드 자체가 오픈이었다기보다는 네. 하드웨어 자체가 개방돼서 네. 누구나 이제 뭐 램 사업자, 램 CPU, 램 니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 이거 호환만 되게 만들어 해가지고 이제 뭐 하드웨어를 그냥 다양하게 네. 이제 개방형인 거고, 사실 코드 자체는 윈도우 자체는 오픈 소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텔의 언어가 있긴 했었죠. 네네. 뭐 그런 거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뭐 방향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PC의 엄청난 시장의 싸움이 있을 때는 애플이 확실히 폐쇄적이었던 게 맞고, 네. 아무나 막 우리 애플 PC에 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맞고요.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까지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요. 저는 1990년대에 재탕이 될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었어요. 모바일 시장도 사실. 네. 그냥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왜냐면은 항상 개방형들이 이겨왔었는데, 개방형들이 이제 지난번에 어쨌든 지난 PCC의 시대에서는 이겼죠. 개방형 생태계를 갖춘 곳이
폐쇄형 생태계를 갖춘 곳에보다 네. 더 잘해왔기 때문에 네. 이겼는데 이거는 모바일에서는 그게 완전히 거꾸로 됐죠. 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수직 계열화를 그렇지.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훌륭한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냥 뭐 초격차 요즘 초격차라는 단어를 애플에 두고 쓰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이게 겸손해져야 된다. 참 제 생각이 뭐 오픈 소스가 정말 그러니까 이 개방형이 무조건 훌륭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자꾸 깨우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웹 3.0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도 좋고, 난 너무 좀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넣어서 코어걸 해가지고 큰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성공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해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협동조합에서 읽어낸 거예요. 협동조합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필요한 거야. 그게. 근데 이제 뭐 약간의 차이점, 애플과 일반적인 웹3랑 약간 차이점을 그래도 제가 말을 해보자면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하드웨어까지도 다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된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 다 그냥 거의 이제 애플이라는 깡패가 야 너네들 다 이렇게 해라 다 그렇지. 이쪽으로 다 가. 그렇지. 막 그리고 오히려 안드로이드 생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오픈을 놓고 있다 열어놓은, 보니까 네. 오히려 서로 협력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드웨어가 또 엮이다 보니까 더 그 복잡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웹 3.0 자체만 놓고 보면 예. 일반적으로는 웹 3.0은 그냥 소프트웨어 온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오로지 그렇죠. 소프트웨어에 그렇죠. 네. 하드웨어까지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한데 극소수고 네네. 대부분은 그냥 소프트웨어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픈소스가 좀 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전히. 네네. 왜냐하면은 그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개방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예. 그 새로운 개발자가 유입됐을 때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스템을 또 뭔가 만들기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창발성이 네.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네, 누구나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네. 전 세계 그 누구 그냥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냥 이그 사실은 웹파스토리라고 하는데 인도에 있거나 남미에 있는 네. 컴퓨터 잘하는 개발자들이 내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다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또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내가 얼마큼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이제 예전에 오픈 소스는 완전히 정말 기부에 의해서만 돌아갔었는데 네. 초창기 오픈 소스는 대부분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부를 그냥 받거나 네. 그냥 공개를 다 했는데 기부 받거나 개발자가 가져가는 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웹3 같은 경우는 또 개발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뭐 오픈 소스라는 형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까지도 엮여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혁신이 지금의 애플의 승리를 견인했다. 네네 이렇게 그런 보면, 부분들도 물론 소프트웨어도 훌륭한데 네, 애플 네. 소프트웨어도 훌륭하지만 네. 하드웨어까지도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초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오픈 소스는 그냥 개발자들 창발성을 가지는 그 다양한 다종의 세계적인 개발자들이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겠군요. 뭐 그렇게 마련할 수도 웹 있고 3.0이 그렇죠. 또 내가 그래서 열광하는 거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이제 한 뭐 리눅스를 시작으로 해서 나왔던 이제 한 뭐 2, 30년 전에 오픈 소스 운동에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웹 3.0을. 근데 이게 또 먹힐지는 또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결국에는 웹 3.0은 회사를 인터넷으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개발자는 또 일부 중에 한 명이고 네. 뭐 거기에 다양한 직업들이 사실 또 있어요. 웹 3.0 그 안에도 보면은 뭐 그냥 사업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커뮤니티 매니저도 있고 사실상 웹에서 그냥 인터넷 기반한 새로운 회사를 그냥 일종의 만들어 버리는 거기는 쉽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공유 오피스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눈 맞으니까 그냥 우리 합시다. 뭐 약간 회사 그런 차리는 개념처럼. 뭐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매번 뭐 다른 거고 네. 내가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막말로 쓰리잡을 할 네, 수도 쓰리잡을 있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일하는 방식 새로운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이 앞으로 먹힐 거냐는 건데 저는 오픈 소스 방식 자체는 그래도 좀 더 혁신적이거나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다. 이런 개념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인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사용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인상적이지 못한 특히나 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좀 사용성이 오히려 2021년에 비하면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하향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렇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서 누가 슈퍼스타가 생겨서 네. 생태계를 만들어서 네. 그 생태계가 되게 쓸모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순간 확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여기에 액티브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지만 관심은 최소한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적어도 뭐 증시각도기에서 웹3를 계속 주기적으로라도 이제 뭐 다루신다면 뭐 그 정도는 계속 이제 내가 그 안테나는 세워 놓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액티브하게 투자나 뭐 큰 재산을 투자하자 뭐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안테나는 세우고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누군가 생태계를 만들면 그게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오늘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이건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이야기한 거랑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이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게 결국에 요즘에 MIT나 뭐 예를 들면 스탠포드 가장 아주 훌륭한 공과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어느 회사를 가냐는 거죠. 근데 그 회사들이 대부분 웹3나 크립토 회사들이 비중은 제일 많아요. 예. 물론 뭐 1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인재풀이 모여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관심의 끈은 갖고 있어야 된다. 완전 디테일하게까지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크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아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뭐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시작이 된 거고 저는 계속 저희 그 구독자 그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10년 뒤에 살아남은 애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 체계에 자리를 잡은 건 사실성이고 그 사실성은 기초 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사람의 두뇌에 박히기가 힘들 박히면 아니 연예인이 뭐 딴 거 있어요? 그렇죠. 연예인이 오랫동안 노출돼 갖고 머릿속에 박혀 가지고 그 값어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거하고도 조금 유사하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오늘 너무 신나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30분만 하는데 1시간 했어. 아 그렇군요. 제가 조금 순식간에 말하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네. 더 생략했어요. 사실 준비해온 거에서 한 3분의 2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2, 30분만 하죠. 이러고 시작했는데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 그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꺾이는 것인지 그래서 꺾여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품이 걷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하게 될 것인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과연 향후에 어떻게 가게 될지 그리고 지금 20대들의 최고 인재들이 최고로 많이 들어간 그 산업 영역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지 정말 흥미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 안 들어보신 분은 생소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개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안내자가 되어주신 단태 김동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